네, 셀파 문제풀이입니다. 규모와 기본량. 그래서 우리 규모란 말이 거시세기, 미수에게 또 기본량, 유도량이 나오죠. 그래서 지구, 동물, 세포, 리투, 원자에 대한 별을 보고 학생들이 나온 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거시세기에 들어가 있죠. 거시세기. 근데 동물, 세포나 리투 같은 미시세기로 들어가고요. 봅시다. 그러면 해그 지름은 모두 길이에 해당한다. 기본량 나타낸 것이다. 그죠? 해그 지름 같은 경우는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량으로 들어가죠. 이는 맞았고요. XY도 모두 거시세계다? 아니요. 지구만 거시세계. 해그 부피 또한 해그 길이와 같은 기본량이에요. 부피는 아니에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세제곱 밀리미터가 되겠죠. 이것은 유도량이 되겠습니다. 맞는 건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 살펴보면 기본량이 나오고 유도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건 시간이나 온도, 거리나 질량처럼 측정하는 대상을 숫자로 나타내는 양을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기본량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물리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전류, 물질량, 그다음 강도. 총 몇 가지죠? 7가지가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전류, 몰 질량, 강도.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몰 질량, 강도, 질량. 그래서 보통 길이는 메타, 초는 시간은 세타, 세크, 그 다음에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킬로그램이에요.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네, 다음은 여러 가지 공간 구현했다. 우리가 이제 나노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그죠? 일반 나노미터 이하나 나노미터 이하 세계를 보통 미시세계라고 해요.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이런 이하들은 다 미시세계에 들어가고 지구반지나 이런 것은 다 거시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세계는 기억력, 거세는 디귿물병.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미시세계, 거시세계는 다양한 나눠고 예를 들어서 흑연은 탄소 원자를 차지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원자의 현미경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천체 나이와 거리를 정확하게 우주 많은 경우가 있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 주변을 도는 탐사에서 그죠? 레이저를 쏘아서 지구와 달까지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쏘는 반사에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 거리를 측정하고 지구와 달까지 거리는 거시세계의 공간구매로 들어가는 거죠. 레이저도 속력을 알죠. 빛을 쏜다든지 이럴 때도 빛의 속력을 알아야 되겠죠. 네, 다음은 시간과 거리의 질량처럼 측정할 대상을 숫자로 변하는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죠. 그죠? 물리량이라는데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가장 기본인 양을 우리 기본량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답은 물리량 기본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물리량과 기본량에 대한 것은 그냥 유도량이라는 거 나오죠. 기본량을 토대해서 유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A는 맞는 얘기고요. 길이 단위를 3번 곱해서 그죠? 세제곱미터나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거 맞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길이와 질량은 단위로 속력은 메타/세크니까 길이와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질량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어떤 물리량을 주변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기본 물리량이죠. 메타가 되고 이것은 유도량이죠. 기본이고요. 그도 3만 암페어 기본량이죠. 또 켈빈 온도 기본량이고. 여기하고 여기 사용되는 것은 달라요. 얘는 길이가 사용됐고요. 여기는 전류하고 온도가 사용됐으니까 전혀 다른 기본량을 사용합니다. 기본량만 사용한 건 아닌데 유도량도 있어요. 나이는 기본량 유도량이 모두 사용됐다. 둘 다 기본량이 틀렸고 공통 물량은 사용되지 않았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다음은 1m 측정 기준이다. 과거에는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거리가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했대요. 그 1000만에다가 뭐예요? 1000만에다가 1을 그게 결국 1m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1m를 곱하면 1000만 m가 된다는 거죠.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이를 통해 1m 이것을 이제 원기라고 했다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기가 손상됐대요. 그래서 진공에서 빛이 1초 동안 이 간 거리를 우리가 또 1m로 정한 거예요. 시대가 되면 바뀐 거죠.
기준 원기는 시간이 지나도 손상됐다고 그랬잖아요. 측정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쓰다가 이 방법으로 바뀐 거죠. 가격의 기준을 정하면 적도에서 북두천까지 거리는 결국 1000만 분의 1세니까 1000만 곱하기 1m니까 결국 1000만 m하는 거죠. 그래서 뒤부터 틀렸죠. 1000만 m가 이제 1만 m라 했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어림에 대한 설명. 논리적인 추론으로 근사값을 얻는 것을 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림을 통해서 측정값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거죠. 결국 어림을 통해서 측정값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림을 통해 연구를 예상하는 것은 정확한 값이 아니면 지향하는 것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3번입니다. 예, 다음은 일상에서 측정 표준이 사용되는 사례다. 수법 부정의 기록을 재거나 부정률을 막기 위해서 약문 검사에 대한 측정 표준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넣는 부분들이 정확한 크기와 성능으로 만든 하나의 자동 조력에 위해서는 또 측정 표준이 필요한 거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정 기준이 확정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분야의 측정 표준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로 옳은 것은 그렇죠. 스포츠 경기 정확한 기록 추진이 불가능해질 시므로 금지약물엔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또 자동차에서는 각 부분 오차가 생겨 정확한 조립이 되잖아 완성품에 화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상태에 투여하는 약물을 제때 양을 정확한 양을 또 투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몇 번은 5번이 되죠. 네, 다음은 아날로그 디지털 중 옳지 않은 것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 그죠? 0, 1 이렇게 불연속적이죠. 물리랑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맞죠? 그 다음 아날로그 신호의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저장이 정성이 어렵죠. 그죠? 모스보 시계의 숫자를 시각을 표시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에 맞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수나 비지진파의 장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예, 다음은 두 가지 종류의 신호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얘는 디지털 신호고요. 가는 디지털. 얘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래서 가는 아날로그 바뀌었죠. 장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주로 나의 형태, 그죠? 아날로그 맞죠? 센서는 나를 전기 신호를 통해서 나를 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나가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예, 다음은 현대 기술의 디지털 정보 기술에 대한 옳은 것을 모르는 건 것은 그랬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 안전하게 요금을 결제하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고요. 또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컴퓨터 발달로 복잡한 작업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환자의 신체적 세포를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에서 정답의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답이 5번이죠.